네,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총장, 네. 나는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조국의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눈 장병으로서의 계엄사령소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총칼을 겨루고 실행을 했잖아요. 포고문을 발표를 하고. 포고문은 제가 확인하고 받은 상태에서 서명하고 내린 게 맞습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정치 활동에 금하는 계엄을 이원 위법성을 좀 발표를 했는데 포고령 1호를 보면은 1항에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어요. 포고령을 내렸어요. 계엄사는 행정 사법에 관한 것을 권한을 가질 뿐이고 국회 입법 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헌법이나 계엄법에 어디도 이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거나 체포조를 가동해서 헌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박안수 당신은 이러한 포고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고 그 판단은 어디서 근거가 한 것입니까?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계엄사를 임무로 부여받고 십몇 분 지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문안을 보고 법령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부분도 전문성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맞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조금 전에 조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국회에 난입하고 유리창 창문을 깨고 계엄군들이 총을 휴대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계엄사령관에서 인지를 못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명령 그걸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한 거고 당연히 부대 이동 계엄군이 휴대하고 왔던 그 총칼에다가 실탄을 휴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에서 한 게 뭡니까? 당시에는 상황실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포고문을 발표한 이후에 계엄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계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했던 걸로 기억. 아니 실질적으로 이 계엄사령부를 설치를 하면서 사령관, 비서실장 누구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느라고 내려가서 이제 토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회에 난입한 그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원지를 계엄사령관이 몰랐어요?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고 언론을 보고 확인해서 이것이 계엄 임무수행군에 대한 그 임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를 좀 이제 그때 합참 마침 계엄과장이 내려와서 문의하고 토의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고 당두대에 처단돼야 할 인물입니다.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주요 지휘자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체포조는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역할이 뭡니까? 그 짧은 기간에는 정말 상황실 구성, 우리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계엄 전문가들 부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포고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보고문 발표 중에서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아니 보고문을 본인 스스로 이거 내려가면서 확인을 해도 못했습니까? 문해력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아, 네. 읽긴 읽었는데 용어가 저희들이 군인들이 잘 모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는 그 과정도 그것 때문에 있었고. 총장은 지금까지 양국 의혹의 두 걸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상황이잖아요. 네. 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고 박범계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훈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등 이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군의 정치적 참여라는 정치 개입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국방부를 기자로 출입했던 첫 해인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시다시피 12.12,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들이 그 선배들이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의원 등 일부 계엄령 주장이신 야당 의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차관께서는 1993년 당시에 어떤 계급으로 어디 계셨습니까? 대위 계급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12.12, 5.18 그 역사 단죄가 일어나는 걸 보셨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차관께서는 이번 계엄령 발표 관련해서 사전에 그럼 차관께서도 잘 모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고통과 충격을 줬고 또 이번에 동원된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역 군인들한테 또 큰 상처와 어떻게 보면 멍해를 또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차관께서는 여기 나오신 분이 최고 책임자신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후배 장병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예, 먼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가단 말씀드리고 질문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저도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국방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 총장님은 말만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역할을 일부는 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고 국민의 명령을 받으면은 그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매우 빠르게 소집하는 노력을 하였고 또 역할과 기능, 상황실 구성이라든가 또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핸드폰으로 연락 오는 것은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특전사의 경우 707 특임대도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특전사 707. 예, 707. 네. 707 특임단은 아시다시피 국가급 전략부대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이런 계엄 상황에서 707 특임단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럼 병력의 편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실탄 지급 문제인데 총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뭐 무장이라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관님, 국방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입니다. 차관님, 예,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동의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여부는 추후 뭐 따져보겠지만 저는 기존에 제가 국회에 와서도 또 답변 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네. 제가 아까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 1397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말 그대로 유신 비상계엄 체제에 대한 위헌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건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포고령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봐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 위법이고 내란죄. 모르고 했죠. 예, 제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능력은 좀 안 됐거든요. 능력이 안 됐다. 능력이 안 됐는데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무장한 군대를 들여보낸다? 몰랐단 얘기예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까? 예, 순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니까 더욱더 범법자예요. 네네. 했습니다. 범법자다. 자, 두 번째. 비상계엄의 요건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필요에 대한 아까 말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설치했느냐? 상대방이 즉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가 무력을 갖고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치한 군사상 필요에 대한 설치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이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포고령에 두 번째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 하면 상대방이 즉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포고령 6호에 포고령 말미에 계엄법 구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경우 계엄법 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소위 영장주의 예외를 넣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참 당신이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라도 과거에 유신계엄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 조치,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이 포고령 1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자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이다 이 말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활동한 내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헌을 문란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국헌을 문란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국헌을 문란한다 이 말이에요. 네.